세상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리사 샹카르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자리 잡으신 분들이죠. IT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두 분은 모두 인도에서는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셨다고 해요. 각고의 노력 끝에 빅테크 기업에서 상위 직급까지 올라가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 집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 번도 인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성공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다 미국으로 건너오셨거든요. 저희 가족은 힌두교인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힌두교인으로 채식주의자이십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힌두교를 생각하면 소를 숭배하여 소고기만 안 먹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0~40%의 힌두교들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달걀은 먹지 않고 우유는 먹는데 이런 저희 같은 채식주의자들을 락토 채식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도에는 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도 있어요. 자이나교도들은 달걀이나 유제품은 물론이고 식물 중에서도 감자처럼 그 자체가 씨앗이 되는 식물은 먹지 않아요. 브로콜리는 촘촘한 꽃 사이에 벌레가 들어있을까봐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징그러운 벌레를 씹을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벌레라도 살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희 가족이 사는 미국은 사실 전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라서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제가 전에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미국 내 채식 인구수가 972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채식주의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먹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엔 다 같이 육류를 안 먹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먼저 비건은 고기는 물론이고 계란, 우유, 생선 등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부류고요. 세미 베지테리언은 분류가 좀 더 복잡한데요. 저희 같은 락토는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은 먹고요. 오보는 달걀은 먹어요. 우유와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는 락토오보라고 불러요. 그리고 페스코들은 우유, 달걀,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저희같이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생명 존중 사상으로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얻기 위해 행해지는 환경 파괴를 막고자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채식이 불러오는 나쁜 결과도 있는데요. 바로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을 시켜 영양실조로 죽게 한 엄마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2019년 9월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죽게 했는데 아들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이지 않았고 아이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약 8kg로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비슷한 발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당시 경찰에서 우리는 비건이며 과일과 채소만 먹고 살아왔고 아이에게는 일주일간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모유 수유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살짜리 아이가 채식 식단을 따른 후 매우 낮은 칼슘 수치를 보여 아이의 부모가 부모 권리를 박탈당한 일이 있었고 2017년 벨기에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귀리 메밀쌀 퀴노아로 만든 식물성 우유를 먹인 후 탈수와 영양실조로 7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처럼 성인이 아닌 아이들, 특히 유아에게는 완전 채식 식단에 큰 한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의 유아기 때 식단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단백질의 섭취를 위해 렌즈콩, 병아리콩, 녹두를 요리해서 철분과 아보카도와 견과류 버터를 요리해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준비하셨죠. 그러나 제가 8살쯤 되었을 때 한 차례 심한 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뇌수막염을 앓고 나서 다행히 병은 치료받고 잘 넘어갔지만 체력이 완전히 바닥 나버렸고 입맛 또한 완전히 잃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급기야 학교도 못 나가고 집 밖으로 나갈 기운도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니 저는 아주 심각한 저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주치의는 부모님께 저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고하셨죠. 제 부모님께서는 종교적 신념보다 자녀의 건강과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분들이었기에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게 소고기를 제외한 육류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서는 다시 비건으로 돌아왔지만요.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 그때 부모님의 결정에 감사하지만 제가 만약 아이를 낳고 기른다면 저는 종교와 먹는 것에 선택권을 주고 싶기도 해요. 아이가 스스로 원하게 되었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세대라서 윗세대보다 엄격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저는 제 선택에 의해 비건으로 살고 있긴 해요. 비건의 삶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 제게 더 행복한 즐거움이 생겼는데요. 바로 요즘 푹 빠진 한국 음식 때문이에요. 한국 음식은 채식주의자들에게 축복 같은 음식입니다. 제게는 한국에서 온 소중한 룸메이트가 있어요. 유나라는 이름의 소녀가 제게는 고들램지보다 더 멋진 셰프입니다. 지난 학기에 한국에서 온 유나와 룸메가 되고 나서 제 몸무게는 3kg이나 증가했어요. 늘 지나치게 마른 몸이 고민이었던 저에게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식욕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살아야 하니 먹는 것에 별 감흥은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비건으로 사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유나가 제가 비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만들어준 음식이 바로 파전입니다. 유나가 말하길 이 음식은 오징어나 굴 같은 해산물과 계란을 넣으면 몇 배는 더 맛있어진다고 했지만 그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맛있었어요. 쪽파의 달큰함이 유나가 만들어준 소이 소스에 찍어 먹으니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게 더욱더 맛있더라고요. 아니, 한국엔 이런 맛있는 비건 푸드가 있다니 왜 한국인들끼리만 숨겨놓고 먹었냐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뭐든 잘 안 먹는 제가 맛있다고 잘 먹으니 유나가 눈이 동그래져서는 엄청 기쁜 얼굴로 파전 말고도 제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부침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의 코리아 비건 푸드데이가 시작되었죠. 파전뿐만 아니고 애호박으로 호박전을 해주기도 하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밀가루물 입혀 기름에 구워낸 배추전이 정말 최고였어요. 배추전에는 유나가 소이소스에 들기름이란 오이를 넣어줬는데 진짜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히 퍼져나가 행복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게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감자만 해도 그래요. 똑같은 감자인데 유나가 감자를 갈아서 만들어준 감자전은 그간 제 인생에서 먹은 감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맛이었어요. 하긴 감자 하나를 요리해도 감자전에 들이는 정성을 보니 한국인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유나가 믹서기를 놔두고 감자를 손으로 강판에 가는 수고를 하길래 편하게 믹서를 쓰라고 하자 유나는 엄마가 이렇게 손수 쓱쓱 강판에 갈아서 하는 감자전이 최고로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나가 만들어주는 감자전은 쫀득쫀득했습니다. 이쯤 되자 유나는 더 신이 나서 팔을 걷어붙였는데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이 유나를 집으로 초빙해서 코리안 푸드를 선보이곤 했어요. 유나가 온 날은 가족 파티였는데 우리는 종종 유나에게 한식도 배우곤 했습니다. 바쁘신 부모님도 그날만큼은 항상 시간을 쪼개어 참석할 정도셨죠. 각종 버섯을 잔뜩 넣은 잡채와 다양한 야채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튀기는 야채튀김이 부모님께 최고의 극찬을 받은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건 김치도 구해온 유나가 김치볶음밥과 두부김치를 선보였는데 이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입맛에 맞으셨는지 매우 맛있게 드셨답니다. 이런 시간을 몇 차례 가지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 친구 유나를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말은 안 하셨지만 제가 지나치게 마른 몸매에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단 걸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본인들의 종교와 신념 때문에 딸이 고통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니 어떻게든 제게 입맛을 되찾아주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식욕이란 걸 모르고 살던 제가 이렇게 맛있다고 음식을 먹으니 신기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볼에도 약간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니 성격도 더욱 밝아지고 생기가 넘친다면서요. 아참, 부모님의 지원으로 이번 방학에 유나와 저는 한국에 갑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학생이라서 유나가 한국에 가고 싶어도 참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저와의 여행을 핑계로 보내주신다고 나선 거죠. 아마도 유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겠죠. 유나는 유학 와서 고향에 처음으로 가는 거라서 몹시 신이 나 있고 저는 한식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진 상태거든요. 한국에 가면 모두 유나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할 것 같은 기대감에 제 마음은 부풀어 있어요. 물론 유나가 해준 한식들도 맛있었지만 본고장에서는 더욱더 맛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식 말고도 제가 요즘 푹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에요. 처음에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한국 고유 의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와 아주 약간은 비슷하기도 한데 그 색감이 은은하고 고운 한복은 뭐랄까 사리에 비해 덜 화려하지만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었답니다. 인도의 사리가 화려한 장미꽃의 아름다움이라면 한복은 수줍게 아름다운 은방울꽃 같다고 할까요?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한복을 입고 고궁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벌써 찜해놓은 한복이 있는데 그 한복을 입고서 아름다운 경복궁, 창경궁도 가고 북촌 한옥마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한국인 유나 덕분에 요즘 사는 것이 참 즐겁고 하루하루 재미있습니다. 몇 달 뒤 한국에 가서 더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고 오고 싶네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채식주의자 리사 씨가 한국인 룸메이트 유나 씨를 만나 한식에 푹 빠진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유나 씨처럼 정성을 다해 외국분들에게 한식의 매력을 전파해주는 한 분 한 분이 숨은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